안녕하세요, 해광철전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수명에 관련해서 사주와 손금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하다 보면은 손금의 연령대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사주에서도 그 해당하는 운에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와 손금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다 비교해 보면 운명 감정에 한층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천명,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주와 손금에 나타나는 어떠한 신호책에 의해서 대략적인 운명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사주팔자의 시공간 부호와 손금이나 얼굴의 관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미래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수명에 관한 문제, 사주에서는 수명을 어떻게 보느냐. 먼저 수명성이 온전한지 아니면 망가지는지를 봅니다. 수명성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귀중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대부분이 음기가 강한 가운데 양기가 하나 있다, 아니면 대부분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음기가 유일하게 있다. 자, 이러한 경우 수명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사주에서 밥그릇신의 역할을 하는 식신이 온전하게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건강이나 질병, 나아가서는 수명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의 체가 무너질 때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가 미토를 보는 경우 이렇게 자미천으로 자수가 무너집니다. 또 갑인일주가 유금을 보는 경우 이렇게 인유철 금극목으로 갑목의 체가 무너집니다. 또는 신유가 술토를 봐서 이렇게 유술천을 해서 신금의 체인 유금을 무너뜨리는 경우, 이러한 경우 건강이나 수명에 위험합니다. 또 목화토금수 5행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것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손상되는 경우, 이 목은 대부분 금기에 의해서 손상됩니다. 원국에 금이 잔뜩 있는데 목운이 온다든지, 또 화가 너무 강해서 목이 활활 불타오른다든지, 이러한 경우 수명에 위험합니다. 또 사주에서 화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 화가 강력한 수기에서 멸하는 경우, 또 사주에 수가 약하게 있는데 화기가 강하게 와서 수기를 말려버리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가 사주운에서 일찍 들어온다면 단명하는 팔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예문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을미, 병술, 병인, 계사, 이렇게 사주 전체가 화기가 강합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계수 하나가 음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수가 증발하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화는 이 병화 일간의 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의 체가 됩니다. 그리고 인목 또한 병화를 생해주는 체가 되죠. 따라서 이 록인 체와 체끼리 인사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체와 체끼리 천을 해서 체가 망가집니다. 거기다가 계사 자합으로 계수가 증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모대운 무인년, 이렇게 인호술 삼합 화국을 이룹니다. 이때 수명성인 계수가 증발하면서 30대 젊은 나이에 유절하게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임자신의 정사신의 정사일주 화기가 임자, 해수, 해수, 이렇게 강력한 관설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체가 사해충으로 심하게 충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 역시 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간에서 역시 강력한 금기들에 의해서 운신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사주 기후대운 병자년에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기후대운이 되니까 사유축 합으로 지지에서 유일한 양기 사화가 꺼집니다. 그리고 세운에서 이렇게 차사절까지 하죠. 그리고 병자년이 되니까 지지에 있는 사화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병신합으로 사라집니다. 이때가 이 사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에서 건강을 볼 때는 우선적으로 이 엄지 밑에 금성구가 탄력이 있는지, 또 소지 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강선의 형태가 굵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요 4대 선인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의 형태가 선명하고 깔끔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생명선의 형태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이 길면 장수하고 생명선이 짧으면 일찍 죽는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명의 길고 짧음은 생명선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체력, 활력, 체질,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 또 성격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성격이 화통한지 옹졸한지, 이러한 생활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예단하는 데 있어서 생명선뿐만 아니라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을 비교해서 해당되는 유년대에 주요선들의 결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선이 강해야 됩니다. 강하다는 얘기는 선이 굵고 진하고 깊고 예리하고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선이 약하다든지 손금에 결함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유년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90살로 한다면 여기 중간은 45세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65세에서 70세 정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부위는 20에서 30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부위가 약하다든지 장애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이 연령대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또 이 생명선의 아크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활선을 그리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금성구의 면적이 넓어지겠습니다. 이 아크가 기준선, 즉 중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을 넘어가는 아크, 이런 경우는 열정과 패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관대합니다. 하지만 생명선이 이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좁은 반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 금성구의 면적 역시 좁아집니다. 이러한 경우는 평생 건강이 허약합니다. 특히 여기가 금성구라겠죠. 금, 즉 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폐가 약하다.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다 보니까 사교성 또한 떨어집니다. 또 패기가 없고 허약하다 보니까 일찍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선이 길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평생 강력한 활력을 유지하면서 온갖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명선이 이렇게 짧은데 강하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로 이 생명선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한 의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두뇌선이 강해야 됩니다. 판단력과 결정력, 지능, 지혜, 그런 것들이 두뇌선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건강한 생활습관, 또 충분한 영양 섭취, 명상, 교육, 또 요가나 스포츠 같은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짧은 생명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선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명선을 끊고 지나가는 횡단선입니다. 이러한 횡단선이 있으면 그 시기에 엄청나게 힘든 일이 생긴다. 또 이 생명선상에 나타나는 벌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이 있다.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더욱더 나쁜 것은 이 선상에 이러한 나뭇잎 같은 선 모양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엄청난 인생의 시련기입니다. 한마디로 장벽에 꽉 막힌 형국입니다. 또 가장 안 좋은 모습, 생명선 끝에 X자 모양의 표시가 있는 경우, 이것은 이때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는 표시입니다. 또 생명선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끊기면서 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생체 에너지가 이런 데로 다 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누전되는 거죠. 체력이 급격히 쇠잔해집니다. 또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선이 가다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운명선과 이렇게 가지선을 쳐서 맞닿는 경우, 이때는 이 가지선이 이 생명선을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생명 또한 보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선상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단선이 있을 때 이 생명선이 이러한 장애선보다 더 선명하고 강하다면 장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선이 이렇게 약한데 장애선이 크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건강이나 직업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또 생명선의 아크가 이렇게 금성구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기 금성구가 가정궁이죠. 가정에 집착하거나 고향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생명선이 이렇게 월구 쪽으로 바깥으로 길게 뻗어 있다. 자, 이것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이나 멀리 해외에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을 동경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가 건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주에 나타나는 수명성의 형태와 손금에서 건강의 척도인 생명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